이번에는 미디어 관련된 과학 소식을 살펴보고 언론의 과학 보도 내용을 비평해보는 이슈앤미디어 시간입니다.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경락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얼마 전까지도 백소 열풍의 후유증으로 우리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아직도 이것이 확실하게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건강기능식품이나 특정 성분이 갑작스럽게 방송에서 화제가 되면서 몸에 좋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어째서 이런 일들이 또다시 발생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다룰 이야기는 핵산과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요. 네. 공중파나 종편 프로그램에서 이 핵산을 최근에 마치 기적의 물질인 양 좀 다루어서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기적의 물질로 화제가 된 핵산이 도대체 어떤 물질인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아주 사전적인 의미로 핵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핵산은 핵단백질의 비단백 부분으로서 모든 생체 세포 속에 들어있는 아주 본질적인 성분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실 텐데, DNA와 RNA 이것들이 바로 핵산입니다. 네. 즉 핵산에는 DNA라고 하는 데옥시리보 핵산과 그리고 RNA라고 하는 리보핵산 이렇게 두 종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DNA는 신체의 설계도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막 이렇게 예. 범죄에서도 그걸 네네. 가지고 이제 보고하니까. 그리고 RNA는 DNA 설계도에 근거해서 단백질의 구성 성분인 아미노산을 모아서 필요한 단백질을 합성하는 그런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가 분열할 때 먼저 이제 중심이 되는 기관인 핵이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핵내 물질이 산성을 띠기 때문에 그래서 핵산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호르몬처럼 몸에서 스스로 생성되거나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물질인 것 같은데 이 핵산을 조절해서 노화를 방진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좀 의아스러운 이런 내용들이 전파를 타면서 또 다른 어떻게 보면 건강 열풍, 좀 안 좋은 측면에서 열풍 이런 것들을 몰고 올 기미가 있어 보입니다. 네, 뭐 안티에이징이라고 하죠. 뭐 노화 방지하는 거는 언제나 큰 이슈를 낳으니까. 네. 근데 언론에서 어떻게 이 핵산을 다룬 겁니까? 네, 이와 관련해서는 생화학과 응용 미생물학을 전공하신 부산대 이태호 명예교수께서 이제 뭐 블로그 같은 것을 통해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에 따르면 최근 핵산을 마치 이렇게 식품처럼 소개하는 프로그램들이 늘어나는데 그 프로그램들의 전체적인 특징을 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내용들을 보면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우리의 몸은 지금도 끊임없이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몸속에 있는 이 세포를 다스리는 핵산만 잘 지켜도 노화를 늦출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거기서 주장을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몸속 세포를 다스리는 핵산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핵산 음식 이런 것들을 충분히 먹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합니다. 네. 그리고 셋째는 핵산은 생명의 근원이고 장수의 비밀이 숨어 있다.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핵산이 병든 세포를 재생하고 예. 핵산 부족 때문에 주름이나 이렇게 탈모 이런 것이 나타난다. 그리고 또 핵산이 자연 치유력을 높여준다. 이런 식으로 예. 다 아주 솔깃한 이런 최고네요. 주장이고요. 네. 그리고 넷째로 이제 중년들이 건강을 위해서 즐겨 먹는 채식 위주의 식단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은 핵산을 결핍시켜서 노화를 부를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강 염려증도 크고 건강 프로그램을 굉장히 이제 즐겨 보시는 중장년층 기성세대가 되기는 매우 놀랄 만한 그런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도 놀랐어요. 네, 들으면 들을수록 와, 정말 모든 게 다 되는 네.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핵산의 효능을 이렇게 과장해서 말할 경우에는 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 핵산을 그리고 음식을 통해서 섭취할 수 있는 방법까지 방송에서 다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나요? 네, 인터넷에서 사실 핵산만 검색해도 엉터리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전문가가 아까 말씀드린 정리한 나머지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게 더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후에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를 보면 좀 쉽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지적한 내용 중에 5번째 주장 같은 경우에는 세포를 회복시켜주고 재생시켜준 핵산은 간에서 생성이 된다. 그리고 거기서 생성 합성되고 20세 이후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체내의 합성량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그래서 핵산이 풍부한 음식으로 섭취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됩니다. 그리고 또 여섯째는 핵산을 잘 먹는 것만큼이나 핵산이 잘 생성되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것이 바로 호흡법으로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주장합니다. 그래서 호흡법이요? 산소 공급이 원활해야지 핵산이 제대로 활동한다. 그래서 노인의 구부러진 신체 뭐 이런 것들은 산소 공급을 충분히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핵산이 제대로 활동을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도 하거든요. 예.
예, 마지막으로 또 일종의 고핵산 식품이라는 것들이 따로 있다. 그래서 그 멸치나 다랑어포, 말린 표고버섯이 이에 해당되니까 이런 것들 많이 먹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그 최근에 이제 TV에서 나오는 그런 주장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물론 뭐 멸치, 다랑어포, 표고버섯이 몸에 좋은 건 확실한데 뭐 핵산 때문에 만병통치약처럼 표현되는 거는 좀 과장된 것 같고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우선 그 핵산을 지켜서 노화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라는 건 사실은 그런 것도 따로 없습니다. 예. 근데 다만 이런 것은 있겠죠. 그러니까 노화랑은 관계없이 이 DNA 복제 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에러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DNA 구조가. 그렇대 그런 외부가 외부 요인에 의해서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발암 물질이나 뭐 자외선, 방사능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철저히 차단하면 DNA 변화로 인한 질병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 중요한 점은 핵산을 먹는다고 사실 체내에 핵산이 지켜지는 이런 것들은 아니거든요. 기본적인 관점이. 그 먹는 핵산과 우리 몸속 핵산은 사실은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핵산은 거대 분자고 혈액 속으로 또 흡수되지도 않고 대부분 배설되는 거기 때문인데 물론 일부는 이렇게 분해돼서 뭐 재료 성분으로 조금 흡수된다고 하지만 사실 그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먹어서 흡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병든 세포를 재생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핵산은 영양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뭐 주름이나 탈모 이런 것들을 요인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뭐 상식적으로 세포마다 이제 DNA랑 RNA가 있는데 그것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모자라거나 뭐 할 이유가 특별히 없겠죠.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핵산은 먹어서 흡수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핵산이 많이 들어있는 건강기능식품을 먹게 됐을 때 이게 별로 그런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나요? 예, 특히 뭐 핵산을 잘 먹고 호흡을 통해 생성되도록 아까 이제 그런 주장들이 나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매우 좀 비논리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산소의 공급과 핵산의 합성 이런 것들 일단 관계가 없고 어떻게 보면 차라리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뭐 신체 대사율이 떨어진다거나 혹은 세포가 죽는다 이렇게 표현했다면 그건 맞을 수가 있습니다. 또 혹은 폐활량이 좋아지면 산소 공급이 원활해서 세포 기능이 항진된다 이렇게 한다면 이건 맞겠지만 뭐 그 핵산을 먹고 숨 잘 쉬어서 핵산이 제대로 공급되도록 한다. 이런 것들은 좀 비논리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맥락에서 고핵산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이런 것들은 크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핵산 관련 내용이 왜 검증 없이 방송에 나가고 이렇게 자극적으로 보도되는 걸까요? 네, 핵산 식품의 문제점이나 왜 그런 내용들이 방송에 등장하는 이런 맥락들은 사실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다음 시간에 추가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핵산과 관련된 언론 보도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공미디어연구소 이경락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